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강의한 내대로 오늘 첫 주에 국교론, 국교론은 여러분이 이제 문풀 여러분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렇죠? 문풀 자료 여러분 국교론을 보면은 똑같이 여러분 이제 테마 1인데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체 9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바로 화법입니다. 화법은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화법은 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냐 하면 실제 시험을 보면 화법은 뭐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실제 중심으로. 이게 실제죠, 그죠? 실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사실은 거의 많은 거예요. 네, 여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 토의, 토론, 협상, 연설 이게 바로 뭐예요? 전부 대화죠. 그러니까 요 지식은 거의 대화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요 첫째 하는 거는 나머지 요 실제 하는 전부 기본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화라는 놈은 실제지만은 뭐예요? 나머지 여러분 뭐다? 실제의 기본이 된다. 이건 이게 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다 대화잖아요. 이게 토의, 토론, 협상 뭐 하는 거에 연설, 발표 뭐 하는 거에 면접 이게 다 대화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면 대화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법 테마 3개.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뭐 위주로 간다?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이 지식 독서는 기능 위주로 갑니다. 독서는 기능 위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독서는 독서는 바로 뭐예요? 읽기 과정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읽기 전중후. 그래 그다음에 이제 독서는 우리는 교수 방법과 평가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등장을 하죠. 그러면 독서는 실제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한 편의 글을 읽는 거는 아닙니다. 문단이나 그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작문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작문은 종합적이죠. 대부분이 보면은 왜 그러냐면 작문은 실제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초고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까. 초고. 그렇죠. 작문의 시험은 초고입니다. 초고. 초고를 중심으로 이제 뭐다? 우리가 지식이 내거나 기능을 내거나 그다음에 작문은 요것이 작문 이론이나 교수 방법 평가가 이제 뭐예요? 요거는 이제 항상 이제 출제가 되죠. 그죠? 요것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문 이론만 있는 게 독서 이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 안 나와요. 그죠. 작문 이론만 다. 그럼 다 같진 않은데 그럼 화법은 거의 많아 교수 방법이나 평가가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구도 언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화법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화법 평가를 한다면 대부분 뭐야? 녹화 기록법입니다. 그렇죠. 녹화 기록법. 뭐 실제로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비디오 찍어 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개 테마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요렇게 인제 우리는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은 인제 본격적으로 요거부터 진행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인제 우리가 봤으면은 그렇죠. 실제로 우리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약법에 이제 우리가 문법이 인제 우리가 있고 여기 인제 화법에서 이래 우리 보면은 뭐 요 테마도 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약법에 인제 우리 보면은 이게 한 장으로 구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쵸? 이 공약법에 인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여러분 대부분은 뭐를 교과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과정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여러분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원래 교육과는 책 한 권에 목차를 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차는 대부분 보면 어땠습니까? 성격, 그다음에 바로 뭐야? 목표, 내용 체계, 그다음 뭐다? 교수 방법, 평가. 이게 인제 우리는 전통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인제 2009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교과서가 이렇게 돼 그러면 인제 우리가 보면은 내용 체계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지식. 지식 이해. 인제 2002 개정까지는 지식 이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가 쪼끔. 인제 지식 이해 뭐 이렇게. 그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야? 기능 및 전략. 그치? 그러면 인제 2002 과정에는 과정 그 있잖아. 전략 이렇게 인제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뭐 하는 거야? 태도, 그다음 실제. 이렇게 인제 이 내용 체계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중심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사실은 요 인제 4 개, 요 3 개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거야? 하나의 명시적이니까 이거는 인제 면접할 때만 인제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2015 까지는 뭐 하는 거야? 교수 방법과 평가를 분리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영역을 분리해 2002 개정 과정에서는 이걸 같이 묶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교수 원리는 평가의 통합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묶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그 대신 이제 시험은 사실은 많아 분리해서 아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 인제 우리는 인제 실제 교육 과정은 2002 과정 묶어서 인제 2002 과정은 전부 묶어라. 통합해서 융합해서 가르쳐라 이게죠. 그죠? 그런데 인제 시험은 분리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2009 개정. 그럼 교육 과정은 2009 개정으로 돼 있지만은 그 안에 세부 내용은 뭐 하는 거예요? 2009, 2012, 2015 뭐예요? 2022 요렇게 인제 쪼끔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009 교육 과정의 뼈대를 인제 하드는 이거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12, 2015, 2022 뭐 소프트가 쪼끔씩 뭐예요? 바뀌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요 내용을 안에 이 목차를 인제 외워 두죠. 그죠? 그러면 인제 이 지식 안에는 우리는 요렇게 돼 있지만은 뭐가 인제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까? 요거하고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요도를 자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제 화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에서 내용 구성은 잘 안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도 여기가 인제 그렇잖아. 여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돼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에 우리가 보면은 요걸 이제 한 장 구조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출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는 외워라.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키워드 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걸 보면 됩니다. 이걸 이 영역을 우리는 외워둡니다. 이 영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매체 언어가 그래도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에 보면은 심화 과정에 뭐가 바로 뭐야? 화법과 매체라는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수능 문제 보면은 화법 매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체에 대해서 나올 확률 또 우리가 지금의 매체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체가 나오면 머리 단어 뭐 딱 떠올리라 그랬어요. 키워드가 뭡니까? 복합양식성이죠. 복합양식성. 그러면 복합양식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화법에 뭐 보세요. 보통 다른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매체는 뭐밖에 없어요? 문자입니다. 글자, 글자. 그지? 그러면 글자는 그 위에 상위로 치면 뭐예요? 시각 매체죠. 전통 매체는. 그런데 이제 글자에다가 이제 시각 매체를 좀 준 게 바로 뭐냐?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이게 이제 시각 매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각적인 요소를 하느냐. 그다음에 시각 대신에 청각 매체는 뭘 가지고 합니까? 청각이니까 뭐야? 음악, 소리, 음향 이런 거 그치? 배경 효과음 이런 걸 가지고 뭘 한다? 분위기라든지 그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시각 매체가 나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글자,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거죠. 글자 왜 이런 게 이제 하냐면은 시각 매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나온 다음에 매체하고 나오는 게 뭐가 된다? 광고문입니다. 광고문. 광고문은 우리가 뭐 광고 포스터 있지.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뭐예 영상 광고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 포스터, 시각 사진 광고도 그러면 글자도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걸 이제 우리는 글자로 나타나는 대신에 뭐 색깔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죠? 그림으로 나온다. 모양으로 나온다. 그게 복합 양식성입니다. 형태 자체가 그렇잖아. 그다음 영상 매체는 우리 시험 나온 이제 매체로 나왔던 거 한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많은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렇잖아. 클로즈업 안에 당기느냐 멀리 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그걸 가지고 친밀도나 거리나 느낌을 나타내 그게 이제 복합 양식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제 기억을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는 시험에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게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효과적인 표현 안에는 몇 개가 있어 표현이? 거기도 3 개잖아. 뭐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그러면 그 3 개의 표현 중에 어디가 시험 제일 많이 나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맞죠? 그죠? 옛날에는 비언어, 준언어로 구분했는데 요즘은 뭐하나? 언어 아니면 뭐다? 비언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비언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영역을 외워놔야 어느 빈도가 높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목차를 한 개를 전체 외우는 겁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의사소통 전략은 우리는 보세요. 뭐가 됩니까? 듣기 전략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럼 듣기에도 뭐가 있어요? 딱 듣기도 유형이에요. 유형부터 외우잖아요. 그지? 그럼 뭐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바로 뭐 제일 물론 기본은 분석적 듣기, 공감적 듣기, 뭐 비판적 듣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셋 중에 뭐다? 공감적 듣기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공감 듣기 그다음에 2 순위는 비판적 듣기다 이 말 그치? 그럼 듣기가 거의 뭐야 80%를 차갔자 하고 말하기가 20%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걸 인제 기억 참여자 인식에서 많이 나온 제일 뭐 참여자 이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뭐예요? 청자가 되겠죠. 청자. 그러면 참여자는 화자도 있고 청자 있는데 청자 분석이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걸 인제 대인 이게 인제 우리가 상호작용이 관계되는 거니까 그죠? 대인관계 나오면 여러분 뭐야? 단어 뭐 떠올린다? 이론으로 자아개념 이론과 뭐 하나? 자기 노출 이론 이걸 딱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제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우리 실제 중심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뭐가 된다? 이 실제를 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인제 우리는 불안의식은 대부분이 뭐가 제일 많아요? 화법에 말하기 불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말하기 불안 먼저 불안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말하기 불안 그다음 빈도가 쓰기 불안 그다음 읽기 불안. 읽기 불안은 잘 안 나와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뭐야 쓰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된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워크숍 수업입니다. 같이 푸면 되잖아. 그지? 같이 푸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거는 말하기 불안이든 쓰기 불안이든 읽기 불안이든 불안 요소는 다 똑같습니다. 불안 요소라면 뭐예요? 3 가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데는 뭐 하는 거예요? 인지적이죠. 지식 모자라니까. 그죠. 뭘 아는 게 있어야 하지. 그치? 아는 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형태 자체가. 그 인지적인 불안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뭐 하나? 심리. 그다음 뭐 하나? 상황. 이 3 개예요. 그걸 인제 뭐다? 말하기냐 읽기냐 쓰기에 따라서 용어가 쪼끔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원인이 3 가지면 해결책도 그 3 가지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같이 묶어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크게 듬성듬성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제 우리는 알아야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제 키워드에 있으니까 이걸 인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여러분의 테마 1 번부터 봅시다. 그렇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인제 지식과 기능 오늘은 뭐예요? 대화까지를 인제 우리는 할 겁니다. 대화까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제 키워드 강의, 이론 강의 다 배웠으니까 그렇잖아. 다시 한번 뭐예요? 리사이트를 한번 해 봅시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화법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성격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거는 화법 성격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화법 음 요소입니다. 그렇죠? 요소. 요것만 인제 우리는 기억을 인제 하면 됩니다.
그렇죠. 형태 자체가. 그럼 화법의 성격은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딱 나오면 이제 이게 연어는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 딱 나왔다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교섭. 그렇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야? 교섭을 하기 전에는 뭐를 전달하느냐, 교환하느냐, 교섭하느냐. 그렇잖아요. 이 단어를 먼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제 그걸 기억을 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면은 독해냐, 독서냐. 그렇잖아. 문자 해독이냐. 이게 나왔었죠. 그죠? 독서하고 뭐 하는 거, 독해하고 뭐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문자 해독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는 교습하고 교환하고 전달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교섭이라는 것은 바로 뭐 딱 교섭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가 의미 구성이 무슨 형으로 나선 구조로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깔때기 형태로 자꾸 뭐예요? 대화가 확장돼 간다는 거지. 확장. 그게 교섭입니다. 교섭. 교섭. 그러면 그 교섭을 하려면 의미 구성이 돼야 되니까 뭐하나 배경 지식을 자꾸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걸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화법은 실제적으로 목적에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있다? 바로 관계 발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금 대인 관계 발전. 근데 목적이 정보 전달도 있고 관계 발전도 있는데 화법은 대부분이 뭐다? 관계 발전, 정보 전달보다는 읽기나 쓰기는 어디 쪽에 더 강하다?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죠? 정보 전달이 강한데 화법은 어떤 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내용에 너무 치중하고 이러면 이 새끼 싸가지고 그 밥맛 없는 놈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 관계 특히 뭐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대화 내용에 너무 하면은 뭐 하는 거야? 깨집니다. 그치? 마음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는 대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상황 분위기. 그렇죠. 너는 많은 게 내 말도 안 받아주고 뭐 내용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화법은 관계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형성에.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대화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대화 원리가. 대화 원리가. 근데 읽기나 뭐 하는 거에 쓰기는 바로 뭐야? 정보 전달, 내용에 치중해야 됩니다. 표현보다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법만이 좀 독특하다.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 두 개를 요런 그럼 상호 교섭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전제로 뭐 하나? 의미 구성. 그럼 교섭은 교환, 전달 이게 이제 앞에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인제 우리는 상위 구조가 발달된 게 교섭입니다. 교섭. 그러니까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나선행으로 대화가 확장돼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제 관계가 그만큼 뭐야? 원만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행태 자체가. 그걸 인제 우리가 보죠. 뭐 사회 문화 형성에게는 인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깔고 왜 우리는 뭐하나 그렇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는 사회 딱 나오면 머릿속에는 뭐예요? 담화관습입니다. 그 사회가 뭐 하나 요구하는 틀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서로 대화하고 내용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겠죠. 화법에 인제 우리는 요소는 요게 인제 뭐 하는 거예요? 주체들이죠. 그죠?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자가 있고 그러니까 왜 화자와 청자를 동시에 우리는 배워야 돼 화법은. 화자와 청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고정불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치? 수시로 화자와 청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인제 우리는 화법과 인제 참여자가 달라진다. 그 대신에 뭐든지 우리는 청자 중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청자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청자 분석은 장문에서 뭐하고 똑같다? 예상 독자 분석. 그럼 예상 독자 분석은 뭐를 보라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입장, 태도. 기존 입장 태도죠. 그지? 그다음에 뭐 하나? 요구, 수준. 그렇죠. 요구 수준.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 관련성.
관련성.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치, 흥미, 세계관, 그다음에 친밀도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 기존 입장, 태도, 그다음에 요구, 지적 수준, 그렇죠. 그다음에 관련성. 이 네 개만 하면 거의. 그럼 이거에 따라서 뭐가 딱 따라 나옵니까? 달라진다? 메시지.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메시지가 뭐야? 양면으로 쓸 건가? 일면으로 할 건가? 그렇죠. 고거 딱 기억하면 그러니까 청자 분석과 독자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구성주의가 되면서 뭐든지 청자 중심으로 독자 중심으로 모든 게 말하고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청자나 독자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를 행위를 중시해야 된다? 의사소통 행위를 중시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읽고 쓰고 말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독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하는 거 자기 혼자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글자 안 배워도 됩니다. 그렇죠? 관습 안 배워도 돼요.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다 중심이 뭐로 돼 있어 모든 교육이 국어 교육이 사회 구성주의니까. 사회 구성주의잖아. 그지? 인지 구성도 아니고 사회 구성주의니까. 장르 구성주의도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붙어 있다 이 말. 그럼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지? 그 공동체 구성원끼리 뭐 한다? 대화, 협의, 상호 이 관계를 형성 이거 돼 있다. 그래서 요걸 인제 잘 기억을 합니다. 이 전원이 바로 뭐예요? 메시지죠. 목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중심이다. 이게 정보 전달이죠. 그죠? 요거 중심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에 나오지만 대화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화 원리. 그렇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인제 우리는 기억을 하죠.